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뭘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부정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부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낫피 진리집합으로 붙이게 되면 이제 여집합으로 이제 표시를 많이 하고요. 물결 모양을 갖다가 쓰죠. 네, 부정이라고 하는 걸 물결 모양으로 우리가 좀 쓰고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네. 뭐 x가 1이다의 부정, x가 1이 아니다. 2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의 부정은 2x 플러스 1이 0보다 이하이다. x가 1 또는 x가 마이너스 1의 부정은 x가 1이 아니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자, 여기에서 영어로 또는이랑 그리고를 갖다가 or and로 애들이 쓰잖아요. 요거 깎은 학교들이 있어요. 네, 한글로 네, 반드시 써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오죽 깎을 게 없으면 그렇게 깎겠습니까? 하지만 네가 미국인이야 이런 소리를 갖다가 듣기도 했습니다. 네, 가서 이제 따졌을 때.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네, 그 부분에 맞춰서 학교 선생님이 하는 대로 용어 쓰는 대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성함수 할 때도 저기 도트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사실 정확한 게 뭐 서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예, 어디 가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쨌든 어떤 꼬투리를 잡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잡으시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좀 용어는 알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필요 충분 조건도 정리를 조금 하자면 필요 충분 조건은 동치 명제인 거. 그러니까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졌는데 여전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필요 충분 조건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x가 1보다 크고 또는 y가 1보다는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다. 그럼 이거이면 이거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인가요? 는 이거이다. 거짓이죠? 거짓 아닌가요? 네. 뭐 들면 되죠? 발레. 네, x가 뭐 100, y가 마이너스 10억. 네, 되죠. 네. 만족하잖아요. 네. 애들 이제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 네. 네? 또는이니까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또는 이거는 이거이다? 또는이면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x가 예를 들어서 2, y가 마이너스 10 이러면 이거 만족하죠? 네, 더하면 만족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많이 틀리고요, 애들이.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죠? 대우 써볼까요? x가 2 이하이면 x가 1 이하이면서 잠깐만 대우를 써보면 x 더하기 2가 2 이하이면 x가 1보다 이하 그리고 y가 1 이하이다.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우명제가 참이면 분명제 참이는 게 이렇게 진리집합이 이제 이렇게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거든 상관이 없는데 부등식의 영역이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부등식 영역으로 설명할 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의미하는 게 1, 1에서 동시에 만족해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요거의 아래쪽이거든요. 포함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대우명제가 지금 포함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보여주셔도 돼요. 이거이면 이거는 네, 틀렸죠? 네. 2보다 크면 둘 다 어느 하나라도 얘가 1보다 작다라고 하게 돼버리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느 하나는 커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셔도 되고요. 하달표 교환으로 하셔도 되겠고요. 뭐 예제야
널린 게 예제인 거니까 하나 잡아가지고 진리집합, 하달표, 교환 뭐 이런 것들로 같이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렵나요? 애들 처음에 되게 어려워하던데. 네, 뭐 그다음에 뭐 선생님 따라서 뭐 그다음에 뭐 피를 흘리고 막 총 쏘고 막 난리 나죠. 뭐 네, 그건 아실 거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네, 그런 방법들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증명 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증명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을 하여라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쓰는 방법들이 뭐 직접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겠으나 틀렸으면 발레를 들고요. 아니면 이제 간접 증명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류법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 기류법. 그리고 본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에 대우를 썼을 때 문제가 조금 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본명제와 대우명제가 참거짓이 같이 가다 보니까. 또한 가장 하이라이트로 많이 나오는 게 3단노법 같은 거죠. 뭐 꽃이 오면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새가 오는데 그러면은 봄이 오면 새가 오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뭐 3단노법 계열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연역법 이런 것들도 있는데, 크게 우리가 쓰는 이제 증명 방법은 이 세 가지인데, 기류법은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니까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데, 중학교 요즘에도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님을,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나요? 중학교에도? 안 하나요, 요즘에? 중3 요즘에서 배우지 않나요? 무리수에서? 안 배워요? 그래서 애들 다 알고 있던데. 선행해서 그런가요? 네. 아, 그럴까요? 기류법은 여기서 처음 배우나요? 이전에는 확실히 배우고 올라갔었는데. 네.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여라. 유리수라고 둡니다. 유리수는 비가 있는 수, 유비수에서 출발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A, B의 두 정수의 B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유리수라고 그러죠. 뭐 보통 A는 0이 아니다. A하고 B는 서로 소이다. 뭐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되고요. 이거 안 쓰면은 큰일 나죠. 나중에 모순됨을 보여야 되는데 이를 건더기를 잡아가지고 모순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곱해서 제곱을 하면 B가 2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집어넣고 또 정리하면 A가 2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서로 소라고 했으므로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증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2 더하기 1이 서로 소냐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판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루트 2가 먼저 무리수인 걸 보이는 다음에 루트 2에다가 어떤 유리수를 더했기 때문에 무리수이다. 우변과 좌변이 유리수, 무리수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통째로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대우는 뭐 부정을 취했을 때 조금 더 쉽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보통 또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어느 하나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는의 부정을 취하면 이고가 되니까 동시에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대우 증명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고. 이제 대우 가는 거이면서 또 부정 가는 거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 부정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이 부정 얘기하라고 그러면 애들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 다 바꿔요. 네. x가 1보다 1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네. 1보다 자, 여기서부터 먼저 말리죠, 애들이. 네. 네. 여기서부터 말립니다. 네. 어떻게 하지? 이거의 부정인 거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이상이다. 그리고 여기 또는을 또 동시에 그릭으로 바꾸고 또 그 다음에 x를 갖다가 3 이하이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썼는데 지네가 그렇게 써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부정을 취하는 또 팁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전체 집합과 전체가 어떤 피지카가 이가 두 개를 합쳐버리면 되게 무식하게 썼네요. 네. 전체 집합이 돼야 되죠. 네. 이렇게 되면 네. 전체 집합 U가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수직선상으로 보는 게 제일 쉽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보다 네, 작고 그 다음에 2보다 이상인데 또는이니까 2보다 이렇게 되고 네. 원래 게 이거잖아요. 이거에 3보다 이건 거니까 부정이니까 네, 3보다 작거나 같다. 네. 전체 합친 게 6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런 것들도 연습 많이 시켜야 되는 내용이죠. 처음 배우는 애들에 한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3단 논법 문제 많이 알죠? 네, 3단 논법 문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드리자면 뭐 P면 Q이고 요거 기호랑 요거 기호는 차이점이 다른 거 아시죠? 요거는 무슨 뜻이죠? 네, 벌써 Q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요거는요. 그냥 이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네, 이건 포항의가 이미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P면 Q이다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요 Q 진리집합 안에 P가 들어간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확인해 봐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네. 뭐 이제 나오잖아요. 뭐 나달이면 뭐 낙Q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다시 Q이면 R이다로 바꿔도 여기도 연결을 갖다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연결이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되고, 근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럼 이렇게 되는 맞물리는 순간은 전부 다 이거 세 개는 동치가 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집합으로 똑같이 들어가셔서 같은 집합이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근어들을 갖다가 풀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자, 요렇게 맞물려서 생각을 하는 게, 연결을 시켜서 푸는 게 굉장히 좀 빠른 풀이고요. 네. 무조건 연결해줘야 돼요. 그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알파벳 애들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Q가 있는 거랑 Q가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연결해 주느냐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Q고 여기는 낙Q니까 연결을 못 해요, 애들이. 그렇죠? 그럼 이거 낙Q를 갖다가 대우로 바꿔주면 Q가 되는 거니까 다시 이쪽에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건데, 블록 쌓기 느낌이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요렇게 하면은 명제가 끝나는데, 물론 한 타임에 끝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저희야 네. 구체적으로 다른 예제들을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서 가면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단원 내용. 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요즘 트렌드는 원방부터 해서 명제까지가 많은데 절대분홍식이 좀 잘려지는 학교들이 몇 개가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절대분홍식까지 시험 보는 학교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잘려지는 학교가 있었는데, 어쨌든 절대부등식 네, 까지 조금 나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절대부등식 심화 내용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거는, 오늘은 되게 간단한 기본적인 것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네. 우선은 그 부등식, 절대부등식을 얘기를 하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 부등식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돼요. 부등식은 실수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보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어떤 놈의 대소관계를 물어보는데 허수예요. 그러면 얘가 1 플러스 i, 뭐 3 플러스 i. 그러면 애들이 3 플러스 i가 더 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허수 같은 경우에는 대소관계를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부등호라는 걸 사용하는 것, 즉은 실수에서 할 때만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실수 안에서만 얘기를 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제일 먼저 가셔야 되는 게 수상부등식에서 배우나 부등식의 기본 공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등식의 기본 공리가 뭐냐 하면, 모든 실수는 0보다 큰 거와 같은 거와 작은 거로 나눈다. 두 번째, 어떤 두 실수 A, B를 뺐을 때 0보다 크면 then A는 B보다 크다. 세 번째, 어떤 두 양수를 더해도 양, 곱해도 양이다. 이게 공리거든요. 증명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옛날에 그 항등원 여건이 있었을 때는 이거 가지고 어떤 것도 증명을 했었냐면,
A 빼기 B가 0보다 작으면 B가 A보다 더 큼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당연하게 쓰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항등원 요건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거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기본 공리 내용이고요. 네, 증명 필요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 자, 절대 부등식의 이제 공리가 보통 이제 부등식의 기본 공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2번 요런 게 이제 부등호가 는이 들어가면 는이 들어가고 바뀌면 이렇게 된다. 이거 쓰시면 돼요. 이제는 증명하실 때는 그냥 쓰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원래는 저게 저렇게 된다라는 거였고요. 자, 이제 곱한 것도 마찬가지죠. 음수 곱하면 양수다. 이런 것들도 원래는 증명을 해줬어야 되지만 뭐 요즘에는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 단원에서 나오는 테마가 대소관계 비교예요. 네. 어떤 두 실수 A, B를 대소관계를 갖다가 비교합니다. 두 실수 A,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은 뭐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데 A하고 B가 이제 누가 더 크냐를 물어보는데 가장 그래도 기본은 뭐냐면 두 수를 빼보는 거죠. 네, 가장 기본은 빼보는 거죠. 단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그냥 빼서 기본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네, 단술기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그냥 빼서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자, 그게 잘 안 되거나 안 보이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타 아덜스 방법을 알려주셔야겠죠.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양수에 국한지어서 우선은 생각을 해보면 양수인 경우에는 제곱을 해서 빼도 됩니다. 자, 음수면 안 돼요. 하나가 음이면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양수인 경우에는 두 수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A제곱 빼기 B제곱을 하게 되면 A 더하기 B와 A 빼기 B로 이렇게 갈라쇼를 보여주니까 AB가 양수라면 이게 양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양이면 얘가 양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네. 그래서 양수인 경우에는 제곱을 해서 빼주셔도 되고요. 또한 양수인 경우에는 B를 갖다가 구해주셔도 돼요. B. 자, A하고 B하고가 있는데 두 개가 양수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가 1이면 같은 거고 1보다 작으면 A가 큰 거고 맞죠? 양수를 곱해 주셔도 되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B가 더 큰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있을까요? 1 플러스 B분의 B와 1 플러스 A분의 A. A하고 B의 대소관계는 B가 더 크고 양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빼서 통분해서 정리하셔도 되죠. 네. 어떻게 보이는 방법이죠? B를 구해봐요. 네. 그럼 이것분의 이거라고 갈까요? 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A, AB, 그 다음에 B, AB. 자, 내양, 외양 곱해,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B를 구했습니다. 그럼 누구분의 누구를 한 거냐면 이것분의 이걸 한 거예요. 네. 됐나요? 네. 그러면 똑같은데 얘가 더 크니까 얘가 1보다 더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B로 구해보셔서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수에서만 국한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고1 과정은 보통 이 정도로 끝나는데 또 추가로 조금 더 해주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홀수승인 경우에는 양과 음의 관계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A의 n승과 B의 n승의 대소관계를 뺐을 때 얘가 0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크다가 된다는 조건이 이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자, 요 n이 홀수가 될 때는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짝수가 아니고 홀수인 경우에. 왜냐면 대략적으로 1학년 애들한테 대략 설명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x의 3승의 그래프 대충 점 찍는 거랑 보여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이쯤 되면 기함수, 우함수, 함수는 대충 배운 상태라서 대략적으로 보여주시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큰 게 원래 x값도 크다라는 게 결론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 양과 음과 상관이 없이. 그래서 양수가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키워서 하는 것도 있고요. 로그 쪽 들어가게 되면은 뭐 2배 해서, 그럼 2배 하게 되면 실제로는 거듭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네. 자,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방법이고, 근데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 뭐가 하나 있냐면,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것 중에서 하나 더 나오는 게 있냐면, 뭐냐면, 기울기로 판단하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원래는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요, y = x 위에 여기도 a, a가 있고 b, b가 있거든요. 이게 가지는 기하적인 의미가 뭘까요? 마이너스 1,0에서 a, a까지의 기울기. 맞죠? 마이너스 1,0에서 그 다음에 저거 옆에 거는요. 기울기. 됐죠? 네, 그럼 기울기가 누가 더 빡세죠? 얘가 더 빡센 겁니다. 맞죠? 네, 더 크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울기로 하는 거는 살짝만 보여주시면 어차피 고등학교 과정, 뒷과정에서도 기울기로 판단하는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은 대수관계에 대해서 N간한 거는 다 얘기가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력은 아니나 어쨌든 애들이 처음 나오면은 굉장히 귀찮아하고 게르긴 내용이 하나 있죠. 뭐가 게르길까요? 뭐 실수의 성질,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0 이상이 된다. 그래서 0 이상 만들어가지고 푸는 계열들 있잖아요. 넘겨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또한 뭐가 있냐면은 판별식을 쓰는 계열들이 조금 있어요. 네, 판별식 내용. 네. 판별식으로 보여주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칠판이 망쳤네요, 오늘. 네. 네.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거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를 만족해주는 xy가 실수가 있는데, 네. 3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여라. xy는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네. 뭐 2학년 이상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상하함수 합성일 거예요. 왜냐면 x가 루트 2 코사인, y가 루트 2 사인으로 잡아서 반각과 배각 공식을 쓰게 되면 합성하면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학년에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답은 쉽게 내놓고, 이거 이 고1 과정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지? 실제로 고1 실력 정석에 있는 문제고요. 네.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네. 고1 과정으로 어떻게 증명하죠? 네, 판별식이면 판별식. 네, 판별식이 가능해요. 네. 어떻게 하죠? 여기다 K배하고 여기다 2배해서 편의상 이걸 1로 하죠? 네, 계산하기가 좀 쉽게. 네, 여기 K배 곱해서 빼버릴게요. 네, K배 곱해서 빼버리면 K 빼기 3배의 X제곱 플러스 XY 네. K 빼기 1배의 Y제곱 이꼴 0.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보시고 판별식 D를 시전을 하십니다. D는 Y제곱 빼기 4배의 k-3 k 빼기 1의 y제곱. 자, x 0 이상이어야 되죠? 만족해줄 실수 xy가 있을 테니까 y제곱 떼시면 1 빼기 4배의 k 빼기 3 k 빼기 1의 y제곱이고, 그럼 이게 그림이 얘가 0 이상이 되어야 해가 나오죠. 그러면 사이범위 나오겠죠? 뭐 근의 공식 집어넣어야 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판별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냥 판별식을 쓰는 문제들은 뭐 모든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한 조건, 다시 고1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이 또 내기도 하시고요. 뭐 실제로 문제집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뭐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과정이 잘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되셨죠? 네. 자, 부등식에서 가장 앞부분에 초입 부분에 가장 간단한 부분을 조금 봤고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게 산술, 기하, 평균, 삼각 부등식, 젠센 부등식, 재배열 부등식, 자, 등등등등등이 많이 있거든요. 네. 조금 많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많이 어려운 거, 산술기와와 코시 관련된 내용이 거의 대다수고요. 그것만 가지고 아마 1시간 이상 떠들 예정입니다. 네. 네, 자, 2부도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조금 있다가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